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순위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세계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해 다루는 미국의 글로벌 파이낸스 매거진이 발표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국가 간의 기술 발전을 위한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합 지표 세트를 기반으로 국가 기술력 순위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 인구 대비 100분율로 통계낸 인터넷 사용자 수와 LTE 사용자 수, 그리고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기술 지식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준비성 및 혁신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마지막으로 국가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GDP 대비 연구개발 비용 지출을 통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국가들로는 32위에 오른 중국, 23위에 오른 프랑스, 17위에 오른 영국, 13위에 오른 독일, 생각보다 높은 순위인 7위에 오른 일본과 2위에 오른 미국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도 2위인 미국이 종합점수 5.1점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6.52점으로 독보적인 1위에 올랐다는 것인데요. 이 순위를 인용하여 글로벌 뉴스 매체 월드 아틀라스는 세계 12대 기술 선진국을 따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인 한국은 인터넷 연결,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에서 탁월하며 기술 사용에 정통한 국민들은 첨단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선구적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함은 물론 20세기 후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교육과 과학 발전에 중심을 두어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창출했다는 것인데요. 삼성, LG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과 SK텔레콤, KT와 같은 통신 리더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썸네일에서는 한국의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제가 이 순위를 왜 소개해드렸냐 하면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독보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점을 먼저 확실히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도로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혁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강제 혁신을 준비 중인 이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스위스 매체 블릭은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특집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사는 지금 한국의 대도시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전기차의 혁신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통해 유럽인의 눈으로 본 서울의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66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면적에 9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24시간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스모그로 뒤덮인 이 거대 도시 서울은 인구 밀도가 뉴욕의 2배, 파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면서 파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거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만 저렴한 대중교통과 지하철 노선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끊임없이 혼잡하며 넓은 다중차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의 도로에서는 불과 몇 미터라도 빨리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매 초마다 차선을 변경하여 복잡한 상황이 연출됨에도 스위스와의 차이점은 차선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항상 깜빡이로 먼저 신호를 정확히 알려주고 추월하는 차량들과 다차선 교차로는 유럽인들에겐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기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보지 못했고 로마나 파리와 달리 접촉으로 인해 긁힌 차는 거의 볼 수 없었다면서 이는 아마도 수백 미터마다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고 엄격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놀란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기사의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디지털 미디어 거대 도시인 서울이기에 수많은 소형 전기차들이 거리에 다닐 것이라 예상했지만 목격한 것은 내연기관 세단들과 SUV가 줄을 이루는 도시 풍경이었으며 소형 경차나 전기차는 찾기가 힘들 정도이고 테슬라나 아이오닉5 택시 정도는 덜어볼 수 있지만 전기차들은 거의 볼 수 없으며 거대한 고층 빌딩 사이의 많은 거리에는
공공전기차 충전소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이 진보적이고 기술적으로 개방된 대도시에도 전기차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도시를 뒤덮은 스모그는 아마도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즉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 진보적인 국가라는 한국에서조차 전기차의 보급률이 이렇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이나 전기차와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와 같은 주식이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당장 내일이라도 도로에 매연이라고는 1도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만 우리가 접하는 도시의 현실은 이상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점에서 기사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우리 자동차 기업들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초기 단계이기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전국을 커버하는 인터넷 연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스마트폰 정상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우리 삼성이 압도적인 내수 인구를 가진 미국과 중국의 애플과 화웨이에 맞설 수 있었던 것에는 기술 경쟁력에 더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신기술 습득력에 있어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핸디캡이라 할 수 있는 좁은 국토와 인구 밀집이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보면 어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인터넷 보급이 우리보다 늦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국토로 인해 물리적 보급 속도에 한계를 겪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기차 혁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국가가 되기 위해 이와 같은 조건을 10분 활용해야 할 상황이 또 연출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조건들이 왜 전기차 전환에서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보조금도 준다는데 성능도 죽인다는 전기차로 선뜻 이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기술적 발전으로 완화한다고 쳐도 아무리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해봤자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주행거리 증가로 보완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마치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 먼저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과의 이모빌리티 산업에 최강 자리를 두고 펼치는 엄청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이모빌리티들의 충전 인프라 확대인 것인데요. 하지만 마치 인터넷이 보급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는 좁은 국토와 인구 밀집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땅에는 신기술 습득과 그 기술의 생활화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들이 있기에 판만 제대로 깔아주면 되는 것이죠. 정치, 지정학, 비즈니스, 경제 및 문화에 대해 다루는 영국 매체 리액션은 영국의 경제 싱크탱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샘 마일리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필자는 한국이 2026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인 소말리아와 IT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았던 나라 한국에게 2023년은 남북 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런 한국은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경제 발전의 결실을 직접 보았다는데요. 한국의 KTX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9번째로 광범위하며 날로 커지는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는 예술계의 번창을 가리키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수출 전략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진 경제로의 지위와 지속적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는 그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 교육 수준과 실업률을 포함한 몇 가지 전형적인 경제 성과를 측정해 보면 한국은 OECD 기준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은 인상적인 성장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연간 성장률이 평균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강력한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필자는 2026년에 한국이 캐나다, 이란, 이탈리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처럼 만약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그 위치에 가는 데 있어 기술 집약, 수출 중심의 국가인 우리에게 전기차, 이모빌리티는 분명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등 모든 기술 집약 산업을 총망라한 산업이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다이스톰이 최근 영상들을 통해 연이어 현대차와 기아를 응원하고 KG 모빌리티를 응원한 것 또한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대국, 아니 G7 국가로 올라서는 데 있어 이 모빌리티의 산업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큰 것인데요. 그리고 그 산업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진 특성들을 잘 살려서 빠르게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이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최강국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